저는 어제 제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하지 않았던 제가 제 피부치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소리쳤죠. 엄마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내 사랑까지 망치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으려는 건 바로 제 딸을 향한 15년 묵은 복수극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희.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다가 3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남편 성아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그 꿈은 단 하나의 저녁 식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보, 소미가 오늘 저녁 먹으러 온대요. 저는 딸이 오는 날이면 늘 아침부터 마트에 갔습니다. 소미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사고 시장에서 제철 과일도 샀죠. 26살 딸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서울에서 IT 회사 비서로 일하는 똑 부러진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소미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뭔가 들떠 있었어요. 소미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승진했어?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갈비찜을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딸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구나. 언제 데려와? 엄마가 잘해줄게. 그게 사실은 소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사무실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회사 대표님이세요. 이름은 김재민이고.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김재민. 그 이름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15년 전의 악몽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미야,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니? 32살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셨고 지금 연매출 100억대 회사 운영하세요. 완전 능력자예요. 남편 성아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알아챈 거죠. 소미야, 혹시 그 사람 엄마 제자였니? 소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재민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대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내내 한 번도 딸 앞에서 소리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문했습니다. 왜요? 재민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가 도와준 제자잖아요. 도와준 게 아니야. 엄마는 그 애를 전학 보냈어. 학교 폭력 때문에. 소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재민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그때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엄마가 잘못된 증언했다고. 소미야. 엄마는 재민 오빠를 몰라요. 오빠는 달라졌어요. 딸은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어요. 은희 선생님, 15년 전 기억하시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3일 후 옛 동료 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봤어? 제 손은 떨렸지만 컴퓨터를 켰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30년 전 허위 증언으로 학생 인생 망친 교사, 지금은 떵떵거리며 연금 생활. 글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H교사절을 지칭하는가 아무 증거 없이 우수한 학생 K를 학폭 가해자로 몰았다고요. 그 학생은 전학 후 낙인이 찍혀 고생했지만 결국 노력으로 명문대 가고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교사가 명예퇴직이라니. 연금 환수해야 함. 교사 실명 공개 안 되나요? 저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건 분명 재민이가. 성아 씨, 혹시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당시 증거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교사였던 사람 맞지? 맞아. 학생 인생 망쳤다더라. 에휴, 그래놓고 떵떵거리며 사네. 저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여보, 여보. 성아가 달려왔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단 2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재민 오빠가 엄마한테 한 가지만 요구해요. 공개 사과하면 모든 걸 용서하겠대요. 그럼 온라인 글도 다 내리고 엄마 명예도 회복시켜준대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떨었습니다. 공개 사과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아는 분노했습니다. 은희 씨, 절대 안 돼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완전히 고립돼요. 소미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래도 거짓으로 사과할 순 없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소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딸을 설득하려고요. 카페에서 만난 소미는 제가 아는 소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재민 오빠가 그러는데 당시 증거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엄마 말만 믿고 전학 조치됐대요. 소미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그때 정말. 엄마는 재민 오빠를 싫어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소미야, 재민 오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사과만 하면 다 용서한대요. 심지어 엄마 명예 회복도 도와준대요. 근데 왜 엄마는 사과 한마디 못해요?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제가 없었어요. 재민만 있었죠. 소미야, 너 그 사람한테 세뇌당한 거야. 세뇌요? 엄마야말로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못 보는 거잖아요. 소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사과 안 하시면 전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딸이 떠난 카페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았고 소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핸드폰엔 딸의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익은데, 누구지? 전, 서연이에요. 이서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15년 전 김재민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아이. 서연아. 저는 그 아이를 얼싸안았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재민이가 선생님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재민이는 15년 동안 준비했어요. 선생님을 무너뜨릴 계획을요. 뭐라고? 성아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당시에 쓴 일기예요. 재민이한테 당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증언은 맞았어요. 재민이는 진짜 가해자였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재민이가 소미 씨를 사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뭐라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재민이 친구들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었어요. 키읔키읔 은희 그년 딸이랑 사귀기 시작함. 복수는 차갑게 해야지. 15년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카톡을. 재민이 친구 중에 제 남편 친구가 있어요. 양심에 찔려서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성아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당장 소미한테 알려야 해요. 소미는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애는 이미 재민이한테 완전히 넘어갔어요. 서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재민이를 막아요. 그날부터 저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친척들, 옛 동료들, 심지어 대학 동창들까지. 은희야, 너 기사 봤어? 저는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명예퇴직 교사, 과거 학폭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기사는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당시 피해 학생의 진술을 각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댓글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사가 증거 조작이라니. 이런 사람이 30년이나 교사했다고. 연금 박탈해야 함. 제 손은 떨렸고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증거 조작한 걸까요? 성아는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실 제게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학폭위 전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제게 찾아왔었죠. 선생님, 저 무서워요. 내일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시 서연이는 너무 어리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서연아, 선생님이 질문할게. 그럼 너는 그냥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알겠지? 저는 서연이가 말할 내용을 정리해줬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민이가 괴롭혔는지요. 선생님.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괜찮아. 내가 당한 건 사실이잖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결국 학폭위에서 서연이는 제가 정리해준 내용대로 진술했고 재민이는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 조작이었을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서연이 진술 각색 안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날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서연이를 도와줬어요. 그 애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서연이는 그에 답한 거예요. 그게 각색 아닌가요? 각색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당한 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냥 그 애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에요. 성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날 의심하면 나는 어떡해요? 성아는 저를 안았지만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딸과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부 재민의 제안. 그날 밤 재민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김재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할 말 없어요.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개 사과하시면 저도 모든 걸 용서하겠습니다. 기사도 내리고 소미와의 관계도 정리하죠. 정리한다고? 네. 소미는 복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미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었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5년 전에 선생님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증거도 없이 저를 가해자로 몰았죠. 증거 있었어요. 서연이 진술은 선생님이 각색한 거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재민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선생님,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공개 사과문 올리세요. 아니면 소미 씨가 더 깊이 상처받을 겁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봉투를 들고요. 선생님, 제가 경찰서를 다녀왔어요. 경찰서? 네. 15년 전 사건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있었어요. 당시 제 일기, 제 원본 진술서, 그리고 재민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비공개 진술서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다른 학생 3명의 진술서가 있어요. 모두 재민이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선생님 증언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내부 메모도 있어요. 내부 메모? 서연이 보여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박은희, 피해 학생 이서연의 진술 보완함. 학생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교사가 질문 형식으로 유도함.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성아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재민이가 진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학생들 증언이 이걸 증명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재민이는 가해자였어. 내가 절차상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서연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성아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당신이 결정했으면 나도 따를게요. 끝까지 함께 해요. 기자회견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박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5년 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15년 전 제 학생이었던 김재민 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 이서연 씨를 비롯해 다른 목격 학생 3명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너무 어리고 겁에 질려 제가 진술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재민 씨가 지금 제 딸을 이용해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피해자 이서연입니다. 재민 씨는 15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고 지금도 박은희 선생님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영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민의 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김재민의 약혼녀 박소미입니다. TV를 통해 본 딸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어머니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재민을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보다 재민을 믿습니다. 약혼녀라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아가 TV를 껐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도 잃고 딸도 잃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로부터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의 회사 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재민 회사에서 일하는 김민수입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였어요. 소미는 그냥 도구야. 은희 그년 무너뜨리려고 사귀는 거지. 다 끝나면 버릴 거야. 키읔키읔 15년 참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녹음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걸 소미한테 들려줘야 해요. 김민수는 말했습니다. 저도 재민 밑에서 3년 일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수에 미쳐 있어요. 소미 씨가 불쌍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소미한테 보냈습니다. 문자와 함께요. 소미야, 이것만은 꼭 들어봐.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재민이가 너를 이용하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소미한테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요. 소미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행복했단다. 작은 손, 작은 발, 엄마를 보고 웃던 내 얼굴. 그 모든 게 엄마의 전부였어.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너만큼 소중한 아이는 없었어. 소미야, 엄마가 15년 전 재민이를 전학 보낸 건 맞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도 있었어.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재민이는 가해자였어.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 너를 이용해서 엄마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녹음 파일 들었니? 그게 재민이의 진짜 모습이야.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하루라도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붙인 지 3일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소미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소미야. 저는 딸을 얼싸안았습니다. 소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성아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1년 후, 재민은 결국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도 무너졌고요. 저는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소미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 중입니다. 서연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이제는 제 딸 같은 존재가 됐죠. 오늘도 저는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남편 성아는 신문을 보고 있고요.
여보, 소미가 오늘 저녁 먹으러 온대요. 그래요? 뭐 해줄까요? 갈비찜이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 평온한 일상입니다. 1년 전 무너졌던 그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이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큰 복수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가장 큰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박은희 58세 은퇴교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학폭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